안녕하세요.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쉽게 다 기억할 수 있는 비법, 기억의 궁전 머드라 삼촌입니다. 이런 기술을 실제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20년 넘게 처음으로 한국사 시험 고급을 쳤는데 2달 만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기억 장소만 정해지고 나면 언제라도 합격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법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우리 조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방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애들도 커서 이런 비법 전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언급해서 연표까지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연도수는 사실 배울 필요가 없고요. 고구려 시대에 진대법이 실시됐다. 빈민구제정책이죠. 을파소가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을파소를 통해서 진대법을 실시한 걸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194년이었는데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은 이쪽으로 지나서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 안쪽이 되겠죠. 문 안쪽에는 중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국의 삼국시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각각의 나라로 위세를 떨쳤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중국 삼국시대가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런 게 알 필요는 없고 거기에 나오는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있습니다. 관구검. 검을 너무 잘 써가지고 1검, 2검부터 출발해서 9검까지 썼다는 그 관구검. 관구검이라는 사람 단 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고구려를 침입을 해서 그때 왕이었던 동천왕이 피신을 가고 아예 천도까지 하게 된 그 정도로 피해를 고구려에게 피해를 준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문구가 고급 시험에 딱 한 줄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천왕이 낭랑을 쳐부수게 되죠. 낭랑 기억나시나요? 한 사군에 설치되었던 낭랑이라고 했죠. 한 사군에 하나. 그 낭랑을 미천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동천왕이랑 미천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기 뒤에 있는 저 문이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만 열릴 수 있는 공간인데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를 외우게 됐습니다. 그건 가야 시대의 문화를 저 안쪽에 다 넣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려면 안에 있는 이 옷걸이를 잡아 당기고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뒷문을 열어야만 이쪽에 쓸 수 있는데 사실 잘 쓰지도 않아요. 가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야에는 김수로 왕과 그의 부인 허황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특징 이래 가지고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우리 삼한시대에 똑같죠. 삼한시대에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삼한이 변해서 가야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끔 김유신의 조상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조상들이 금강가야를 바치게 되는 거죠. 초기는 금강가야 중심으로 가야가 성장을 하게 되고 후기에는 대가야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하면 크게 철 수출과 김유신 조상이 바친 거, 그 다음에 초기에는 금강가야, 후기에는 대가야, 그리고 유물,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물은 철갑이랑 그 다음에 왕관, 이렇게 그 딱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가야 설명에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방은 저희 큰애가 사용하는 방이고요. 이쪽 방에서는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들과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근초고왕 나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죠.
한강유역을 벗어나서 평양까지 진격한 끝에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아니 고국원왕이 아니고 고국원왕을 원통하게 죽었다. 이래서 고국원왕이 되겠죠. 그 고국원왕을 전사를 하게끔 한 근초고왕 되겠습니다. 역사의 근초고왕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기억을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기억이 나옵니다. 연도를 기억하게 되는데 371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371년, 71은 가나다라 마바사 7번에 해당하죠. 그리고 기억이니까 기억,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그 근초고 왕이 사과하는 의미로 왕이 죽었으니까 고구려한테 사과를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님 왕이 나옵니다. 소스님 왕은 조금 전에 죽은 고국 원왕의 아들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인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372년이죠. 372는 시옷과 니은 되겠습니다. 이는 니기역 니은이죠. 니은에 알맞은 것은 뭐 사나이도 좋고 지금 분위기에 딱 나오는 수능이 좋겠죠. 그래서 태학을 설립해서 수능을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냥꾼도 될 수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해서 기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나이도 좋고 진짜 사나이였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태학을 설립해서 수능을 쳤다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제 돌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침대입니다. 침대. 보시게 되면 이 침대의 끝에 침대라는 의미를 두게 되면 백제의 침류왕이 나오게 됩니다. 침류왕은 여기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백제의 불교가 침대 여기서 발상을 했다. 백제의 불교가 침대 위에서 이쯤에서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외워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침대 위와 그리고 책상, 그 다음에 책꽂이가 원래 책상 위에 있었는데 조금 힘들어서 복잡해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신라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신라로 치고 내려간 거죠. 이때 금관가야가 그 덕분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완전 금관가야 전쟁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여기서 호명그릇 아시죠? 호명그릇을 들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밥도 그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차차차 춤을 추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왜구를 토벌한 그 해가 바로 서기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은 치읓이 나오니까 차차 이렇게 나오겠죠? 차차차 춤을 여기서 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은 장수왕 되겠습니다. 장수왕은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핵심적인 평양 천도를 통해서 남하 정책을 했다, 뭐 이거죠.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도 추정컨대 아마 장수왕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한 때가 427년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27, 2는 니은이고 7은 가나다라 마바사 시옷 되겠죠. 그래서 427년 나사를 넣은 겁니다. 평양 전도하는데 나사를 많이 뿌려가지고 힘들었다, 타이어 펑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때는 타이어가 없었겠지만, 혹은 저 나사로 충주 고구려 비문을 깎고 있었다 라고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충주 고구려비를 나사로 깎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사가 대부분 좀 찌르고 아프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나제 동맹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체결되는 거고,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마립간이 함께 체결하는 거겠죠. 그때가 433년입니다. 33은 디귿디귿으로 도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연도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33은 디귿디귿이니까 도둑이 되겠죠. 자, 이제 장수왕 때문에 백제왕이 죽게 됩니다. 백제왕이 괴로워서 죽는 건데
백제왕 계로왕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계로왕이 사마귀한테 물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마귀, 시옷 75번 되겠습니다. 75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75는 시옷과 가나다라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니까 사마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마귀한테 물려 죽은 왕, 너무 괴롭게 죽은 거죠. 계로왕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떠올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장소에 오면 계로왕과 문주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웅진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475년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동성왕에서는 동성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신라의 소지섭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소지왕입니다. 소지 마리간입니다. 소지섭은 그냥 외우기 쉬워서 떠오르기 쉬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무령왕이 있는 고분이 송산리 고분입니다. 송산리 고분하고 다른 고분을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특히 굴식 돌방,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겁니다. 무덤의 형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굴식 돌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왕족 22담로를 파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2담로 파견. 무령왕은 여기에서 이제 유물이 나오게 되죠. 자기 무덤에서 유물이 나오는데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 무덤의 유물을 가지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정왕 되겠습니다. 지정왕은 신라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도 사용하게 됐죠. 국호와 왕호를 사용하게 된 왕입니다. 우산국, 신라장국 이사부 기억나시죠? 우산국을 복수시켰고, 그리고 동시전, 그리고 우경입니다. 동시전은 이제 장이 세워가지고 그게 동시라는 장이 서는데 그 동시를 관리하는 관청이 바로 동시전이 되겠습니다. 우경이 이때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신라시대 우경이 나오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503년입니다. 503년 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으니까 김영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김영삼이라는 왕호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련지어서 이어지면 돼요. 자, 이제 법흥왕입니다. 지정왕의 아들이었고요.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수용하게 됐죠. 이때도 527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나사로 목을 쳤는데, 목을 찔렀는데 붉은 피가 아니었다. 이래서 불교 수용이 됐다고 하죠.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되는 거죠. 이 금관가야는 김유신의 조상이죠. 김유신의 조상인 김구해가 김구해와 함께 병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법흥왕은 병부와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상대등은 지금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복제정을 통해서 서열별로 옷을 다 다르게 입혔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형태의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흥왕입니다. 자, 성왕 되겠습니다. 백제의 성왕. 백제의 성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요. 남부열하고 국호를 정해버리죠. 그게 때가 538년인데 38은 담요입니다. 추워서 다 담요 한 장 들고 천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6관등과 22부는 뭐 크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왕의 사위가 바로 진흥왕이었답니다. 진흥왕은 한강유역에 진출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둘이 합쳐서 백제랑 신라가 한강유역을 진출했다가 신라가 배신 때리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관상성까지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것은 553년, 53은 만두예요. 그 만두를 먹으면서 차지를 했거나 차지하고 나서 만두 파티를 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전 언급되었던 바로 진흥왕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완전히 독차지를 하겠고 차지하고 난 뒤에 만두 파티를 했다고 그랬죠. 553년.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큰 업적과 역사가 있으니 국사를 편찬하게 됐고 또 화랑도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켜서 그때부터 밀어주게 된 거죠. 이러한 대외적인 성과가 있으니 진흥왕 순수비도 만들고 북한산비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업적을 대외 만방에 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진흥 호황까지 와봤는데 이게 결코 뭐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장소에 어디에 내가 대입하고 싶은 걸 넣어서 기억만 하시면 50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기억만 하셔도 바로 반은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내갈 수 있는 기억의 장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의 공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